자, 이제 28장입니다. 28장 NIO. N은 New의 줄임말입니다. 새로운 IO라는 의미입니다. 자바 IO 기능 파트 1에서 학습했습니다. 기존의 자바 IO 기능에 대해서 JDK 1.4부터 좀 더 향상된 IO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JDK에 추가된 기능입니다. 자,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NIO도 파트 1에서 학습한 IO 기능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으면 프로그램에 적용해서 좀 더 빠르게 IO 작업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NIO의 특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JDK 1.4부터 자바 IO 기능을 향상시킨 New IO, 이하 NIO라 부르겠습니다. NIO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자, 자바 IO 기능 파트 1에서 학습했습니다. 자, 자바 IO 기능을 사용했을 때 IO 작업 시 성능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바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실행 속도, 성능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프로그램과 입출력 장치에서 데이터를 입력받거나 출력하는 입출력 작업 시 가장 성능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기존의 자바 IO 기능으로 입출력 작업 시 수행하는 속도보다 좀 더 향상된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NIO 기능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웹 개발 시에는 NIO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학습한 자바 IO 기능을 사용해서 웹 개발 시 필요한 기능을 구현합니다. 반면에 좀 더 빠른 실행 속도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IoT 기기 제어, 요즘 많이 쓰는 드론을 실시간으로 제어하고 싶을 때, 자, 이런 IoT 기기, 드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드웨어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제어하고 싶을 때는 기존의 자바 IO 기능보다는 NIO 기능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구현해야 될 기능에 대해서 분석해 봤을 때 좀 더 빠르게 실시간으로 입출력 작업을 수행하고 싶다. 이럴 때는 NIO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웹 개발 시에는 NIO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IO 기능을 사용해서 기능을 구현해도 충분히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빠른 입출력 제어가 필요하다. 이럴 때 NIO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NIO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NIO는 채널 방식으로 동작하므로 입출력 작업을 하나의 채널을 이용해서 동시에 수행 가능합니다. 기존의 자바 IO 기능에서는 설명드렸듯이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입력받는 기능,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출력하는 기능은 각각 입출력 스트림을 이용해서 각각 구현했습니다. 자, 그런데 NIO에서는 이런 입력과 출력하는 기능을 하나의 NIO에서 제공하는 API 클래스를 이용해서 채널 방식으로 기능을 구현하므로 한 개의 NIO 기능을 이용해서 입력도 받고 출력도 하는 기능을 동시에 구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훨씬 빠르게 입출력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NIO는 기본적으로 버퍼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훨씬 빠르게 입출력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기존의 IO 기능에서는 데이터를 입력받거나 데이터를 출력하면 반드시 중간에 버퍼드 인풋 스트림이나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같은 버퍼 역할을 하는 필터 스트림을 이용해서 입력받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입력받아서 데이터에 대해서 기능을 수행 후 한꺼번에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해서 출력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버퍼 기능을 따로 구현해서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NIO는 기본적으로 버퍼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식으로 일일이 버퍼 기능을 구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입출력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자바 IO와 다르게 NIO는 리드나 라이트 메소드 호출 시 인터럽트를 발생시켜서 논블락킹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기존에 자바 IO 기능을 사용해서 입출력 작업 시 리드 메소드나 라이트 메소드를 호출하면 내부적으로 IO 작업을 하는 스레드만 실행되고 다른 스레드는 다 블락킹 상태에 대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IO 작업을 마치기 전까지는 다른 스레드는 어떠한 작업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NIO에서는 IO 작업을 하는 도중에라도 인터럽트를 발생시켜서 다른 스레드가 블락킹 상태에서 깨어나서 실행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NIO는 IO보다 좀 더 유연한 멀티스레드 작업을 제공합니다. 자, 상세한 기능은 다음 시간부터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새로 추가된 NIO 패키지와 주요 하이 패키지입니다. NIO 패키지 그리고 NIO의 하이 패키지에 각각의 기능을 하는 NIO 관련 API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다음 시간부터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NIO 기능도 여러분들이 우리 파트 1에서 학습한 자바 IO 기능을 어느 정도 사용하면 쉽게 이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언제 IO와 NIO를 선택할 것이냐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NIO는 프로그램에서 연결할 클라이언트 수나 아니면 입출력 장치 수가 많고 입출력 처리 작업이 빈번하고 오래 걸리지 않는 경우에 사용하면 유리합니다. 자, 그러니까 NIO는 설명드렸듯이 IO 작업 시 논블러킹 상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입출력 작업 장치에 대해서 작업을 하다가 기존의 입출력 작업에 대해서 논블러킹 상태를 만들어서 다른 입출력 장치에 대해서도 스레드 작업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입출력 작업이 빈번하고 오래 걸리지 않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반면에 IO는 연결 클라이언트 수가 적고 대용량 데이터 처리 시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파트 1에서 배운 자바 IO는 프로그램에서 각각의 입출력 작업에 대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 시 사용하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경우에는 별도의 인터럽트를 발생시켜서 난블락킹 상태로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 시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입출력 작업의 특성을 잘 파악한 후 결정하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NIO 특징 또는 장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NIO 웹 개발이나 안드로이드 앱 개발 시 IO 작업은 우리 앞에서 배운 자바 IO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NIO는 여러 입출력 장치에 대해서 자주 바꿔서 입출력할 경우 그리고 드론이나 IoT 같은 하드웨어 제어 시 사용합니다. 실시간 입출력 작업이 요구될 때 NIO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NIO의 버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바 IO는 버퍼 관련된 기능을 버퍼드 인풋 스트림이나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등 버퍼 관련 스트링 클래스를 이용해서 직접 구현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NIO에서는 그런 버퍼 기능을 자동으로 NIO에서 버퍼 관련 API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자, 알아보겠습니다. NIO는 버퍼를 통해서 입출력 작업을 수행합니다. java.nio 패키지에는 불린 타입을 제외한 기본 데이터 타입을 다루는 버퍼를 이미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버퍼 클래스 개충 구조입니다. 자, 최상위의 버퍼 추상 클래스입니다. 추상 클래스 위치한 후 각각의 데이터 타입에 대한 하이 클래스 버퍼 제공합니다. 바이트 버퍼 하이의 맵드 바이트 버퍼 클래스는 파일의 내용에 랜덤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버퍼입니다. 자, 파일에도 빠르게 접근하기 위해서 맵드 바이트 버퍼 따로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자, 이번에는 버퍼 생성하는 메모리 위치에 따른 버퍼 종류입니다. 크게 논 다이렉트 버퍼와 다이렉트 버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논 다이렉트 버퍼. 버퍼가 JVM이 관리하는 흰 메모리에 생성하는 경우입니다. JVM이 관리하기 때문에 빠르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량의 데이터 처리 시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흰 메모리의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논 다이렉트 버퍼를 흰 메모리에 생성하면 대량의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처리하기에는 불편합니다. 따라서 소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접근해서 처리해야 될 경우 논 다이렉트 버퍼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자, 다이렉트 버퍼 운영 체제가 관리하는 메모리에 생성됩니다. 반대로 대량의 데이터 처리 시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처리 속도가 느린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자 할 때는 다이렉트 버퍼를 사용하는 게 편리합니다. 버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논 다이렉트 버퍼는 버퍼 클래스에
얼로케이터와 램 메소드로 생성합니다. 다이렉트 버퍼는 바이트 버퍼 클래스의 얼로케이트 다이렉트 메소드로 생성합니다. 바이트 버퍼와 인트 버퍼의 얼로케이트 정적 메소드로 논 다이렉트 버퍼를 흰 메모리에 생성하는 코드입니다. 지금 100을 지정했으니까 100개의 바이트와 인트 데이터를 저장하는 논 다이렉트 버퍼를 흰 메모리에 생성해서 사용합니다. 자, 생성한 버퍼의 구성 요소입니다. 버퍼는 메모리에 생성되면 크기, 커패시티는 절대 변경 불가능합니다. 자, 버퍼의 구성 요소입니다. 속성, 커패시티, 버퍼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을 의미합니다. 아까 얼로케이트 메소드 호출하면서 100을 지정했으니까 100개의 용량을 갖는 버퍼를 메모리에 생성합니다. 즉, 커패시티가 100입니다. 버퍼 용량은 한번 정해지면 절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 리미트 속성, 버퍼에서 읽거나 쓸 수 있는 위치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이 값은 커패시티 값보다 적거나 같습니다. 뒤에서 실습해보면 각각의 속성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포지션, 현재 읽거나 쓸 수 있는 버퍼의 위치 값을 의미합니다. 포지션의 값이 리미터의 값과 같으면 더 이상 읽거나 쓸 수 없습니다. 자, 마커 속성, 마커 메소드로 현재 버퍼의 포지션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마커 속성, 특정 위치를 기억해 놓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책갈피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합니다. 커패시티가 5인 버퍼 생성 시 각각의 속성의 초기 상태입니다. 최초 생성 시 커패시티가 5니까 5개 요소를 갖습니다. 커패시티 속성은 5입니다. 포지션 속성은 자, 최초 생성했으니까 첫 번째 요소 0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요소의 인덱스는 0입니다.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포지션의 값은 0입니다. 자, 리미트는 커패시티의 마지막 요소를 가리킵니다. 리미트 값은 요소의 순서는 0부터 시작되는데 리미트의 값은 출력해보면 마지막 요소를 가리키니까 4가 아니라 커패시티와 같은 5입니다. 그러니까 리미트의 값은 요소의 개수로 카운트합니다. 반면에 포지션은 요소의 인덱스 값을 저장합니다. 뒤에서 코드로 출력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버퍼의 속성의 대소관계입니다. 마커는 포지션보다 클 수 없습니다. 포지션은 리미터보다 클 수 없습니다. 리미터는 커패시티보다 클 수 없습니다. 자, 버퍼의 동작 원리입니다. 버퍼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크게 get, put, clear, rewind, flip으로 이루어집니다. 각각의 작업을 하는 버퍼 클래스의 주요 메소드입니다. 커패시티 메소드 호출 시 버퍼의 용량을 리턴합니다. 자, 클리어 메소드, 버퍼의 데이터는 삭제하지 않은 채 버퍼의 포지션을 0, 즉 첫 번째 요소로 설정하고 리미트를 커패시티로 설정 후 버퍼 객체를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클리어 메소드 호출하면 포지션과 리미트의 속성값을 초기화합니다. 자, 플립, 버퍼의 리미트를 현재 포지션으로 설정 후 다시 포지션을 0으로 설정하고 버퍼의 객체를 리턴합니다. 뒤에서 사용해보면 쉽게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해제 리메이닝 메소드, 버퍼의 현재 포지션과 리미트 사이에 데이터가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를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버퍼에 순차적으로 접근해서 데이터 값을 가지고 올 때 while문의 조건식에 쓰입니다. 자, 리미트 메소드, 버퍼의 리미트 속성 값을 리턴합니다. 자, 마커 메소드, 버퍼의 현재 포지션을 마커로 설정한 버퍼 객체를 리턴합니다. 자, 포지션 메소드, 버퍼 현재 포지션 속성 값을 리턴합니다. 리와인드 메소드, 버퍼의 포지션을 0으로 하고 마커를 제거한 버퍼 객체를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마커를 제거하고 포지션과 리미트 속성을 초기화하는 용도로 리와인드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각각의 작업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get 작업, get 작업은 get 메소드와 put 메소드로 버퍼의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버퍼 요소에 데이터 추가 시 이동하는 포지션 속성입니다. 자, 최초 버퍼 생성하면 포지션은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킵니다. 자, 그런 후 put 메소드로 10을 추가하면 포지션은 다음 위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포지션의 값이 1 증가합니다. 리미트가 지금 세 번째 요소를 가리키니까 20을 추가하면 포지션은 리미터와 같은 세 번째 요소를 가리킵니다. 자, 그런 후 다시 30을 추가하면 포지션과 리미터가 같은 위치를 가리키기 때문에 30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후 리미터보다 큰 네 번째 요소에 값을 추가하면 이제는 더 이상 값을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지션의 위치는 리미터보다 클 수 없습니다. 자, 클리어 작업입니다. 클리어 작업은 클리어 메소드를 이용해서 버퍼에 있는 실제 데이터를 삭제하는 게 아니라 포지션을 0으로 설정하고 리미트를 커패시티로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클리어 메소드 호출하면 포지션과 리미트를
최초 생성 시 위치로 초기화합니다. 클리어 메소드 호출 시 버퍼 상태입니다. 포지션은 두 번째 요소를 가리키고 리미트는 세 번째 요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클리어 메소드 호출하면 자, 포지션은 첫 번째 요소를 이동하고 리미트는 마지막 요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클리어 메소드 호출하면 포지션과 리미트를 버퍼 최초 생성 시 포지션과 리미트 위치로 초기화합니다. 자, 리와인드 작업입니다. 리와인드 메소드를 호출해서 포지션을 0으로 설정하고 마커를 제거를 합니다. 각각의 마커, 포지션, 리미트 위치입니다. 리와인드 메소드 호출하면 자, 마커는 제거하고 포지션과 리미트를 초기화시킵니다. 자, 풀립 작업. 풀립 메소드를 호출해서 리미트를 현재 포지션으로 설정 후 포지션을 0으로 하고 만약에 마커 설정 시 0으로 초기화합니다. 자, 풀립 작업은 품 메소드로 추가한 데이터를 처음부터 포지션까지 읽을 경우 사용합니다. 자, 지금 마커, 포지션, 리미트 위치입니다. 자, 풀립 메소드 호출하면 기존의 포지션 위치에 대해서 리미트를 지정합니다. 자, 그러니까 리미트가 세 번째 요소를 가리킵니다. 자, 그런 후 포지션 위치를 최초 위치로 변경합니다. 자, 그러면 포지션에서 리미트까지 있는 데이터를 차례대로 읽어올 수 있습니다. 자, 풀립 작업은 데이터를 추가하면 이런 식으로 포지션 위치가 증가한 후 다시 추가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읽어오고 싶을 때 풀립 메소드를 호출하면 포지션 자리에 리미트를 설정하고 다시 포지션을 첫 번째 요소를 이동시켜서 while문 돌면서 순차적으로 포지션에서 리미트까지의 값을 접근해서 버퍼에 추가한 데이터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한 버퍼 관련 메소드 실수 코드입니다. 자, int 버퍼 클래스에 allocate 정적 메소드 호출해서 non-direct 버퍼 생성합니다. capacity 5로 지정합니다. 자, 그러면 5개 정수 데이터 저장하는 버퍼 메모리 생성됩니다. 첫 번째 요소 포지션 위치하고 마지막 요소에 리미트 위치합니다. 포지션 메소드와 리미트 메소드 호출해서 생성 시 포지션과 리미트 값 출력합니다. 자, 0하고 리미트 값은 5가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미트가 지금 마지막 요소가 가리키고 있는데 리미트의 값은 capacity와 같습니다. 그 capacity 용량 크기니까 지금 5로 지정했으니까 리미트는 5가 출력이 됩니다. 자, 품 메소드 호출해서 첫 번째 요소에 10을 저장합니다. 그러면 10을 저장했으니까 포지션은 두 번째 요소에 위치합니다. 저장 후 포지션과 리미트 값 출력하면 포지션 1이 출력이 됩니다. 리미트는 5입니다. 20, 30, 40, 50 입력하면 포지션의 값은 2, 3, 4 출력 후 마지막 요소 50 입력하면 20, 30, 40, 50 입력하면 포지션의 값은 50까지 입력하면 다섯 번째 요소, 마지막 요소까지 입력했으니까 포지션의 값은 리미트와 같은 5를 출력합니다. 자, 그러니까 포지션 값의 최대 크기는 리미트와 같은 값을 가집니다. 자, 그런 후 풀립 메소드 호출합니다. 풀립 메소드 호출하면 포지션을 리미트로 설정하고 다시 포지션 위치를 0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풀 메소드 호출해서 50을 입력하면 포지션과 리미트가 같으니까 리미트를 다시 5로 설정하고 포지션은 다시 첫 번째 요소로 이동시킵니다. 자, 그런 후 while문 돌면서 버퍼의 첫 번째 요소부터 마지막 요소까지 순차적으로 출력합니다. has remaining 메소드 호출해서 포지션과 리미트 사이에 데이터가 있는지 체크합니다. 지금 있으니까 다시 포지션 메소드 호출해서 포지션이 현재 위치 첫 번째 요소니까 출력합니다. 출력하고 get 메소드 호출해서 값 출력합니다. 첫 번째 요소니까 0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10을 출력합니다. 그런 후 while문 돌면서 포지션과 값을 출력합니다. while문 수행하면 다시 포지션의 위치는 리미트와 같은 5가 됩니다. 클리어 메소드 호출합니다. 호출하면 포지션 위치를 첫 번째 요소로 다시 설정합니다. 자, 그런 후 다시 리미트를 capacity로 설정합니다. capacity로 설정하니까 리미트는 다시 5입니다. put 메소드 호출해서 자, 이번에는 인자가 두 개 있는 put 메소드 호출합니다. 자, 4는 요소의 위치입니다. 4니까 다섯 번째 요소입니다. 자, 그리고 60이니까 다섯 번째 요소에 60을 저장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50은 60으로 덮어 씁니다. 자, 리와인드 메소드 호출합니다. 자, 리와인드 메소드 포지션을 0으로 설정하고 마커를 제거합니다. 지금 특별히 마커는 표시 안 했으니까 리와인드 메소드 호출하기 전에 put 메소드 이용해서
다섯 번째 옷에 60을 저장했으니까 포지션은 여전히 0입니다. 리와인드 메소드 호출해서 포지션을 0으로 초기합니다. 자, while문 돌면서 다시 포지션부터 리미트 사이에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 값이 60입니다. NIO의 버퍼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실습해 보겠습니다. ch28 저는 미리 임포트 했습니다. 섹션 01.ex01 int 버퍼 테스트 잡아. 자, int 버퍼 클래스 이용해서 정적 메소드 로케이터 메소드 호출해서 capacity 5를 지정합니다. 자, 그러면 메모리에 5개의 정수 데이터 저장하는 버퍼가 생성됩니다. 자, 최초 생성 후 포지션과 리미트 값 출력합니다. 출력하면 최초 생성 시 포지션은 0입니다. 자, 리미트는 capacity와 같으니까 5가 출력이 됩니다. 품 메소드 이용해서 10, 20, 30, 40, 50 각각의 5개 데이터 추가한 후 포지션과 리미트 값 출력합니다. 출력하면 각각의 정수 추가할 때마다 포지션 일씩 증가합니다. 자, 리미트는 그대로 5입니다. 자, 50 추가한 후 포지션은 리미트와 같은 5를 가집니다. 자, 풀림 메소드 호출해서 현재 포지션 위치를 리미트로 설정합니다. put 50 호출하면 포지션 위치가 5니까 리미트를 5로 설정하고 포지션을 0으로 초기합니다. 자, 그런 후 while문 돌면서 다시 포지션과 리미트 사이의 값을 순차적으로 출력합니다. 자, 실행하면 자, 순차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첫 번째 while문 돌면서 값을 출력하면 다시 포지션이 리미트와 같은 5를 가집니다. 자, 클리어 메소드 호출하면 현재 포지션을 0으로 설정 후 리미트를 capacity로 설정합니다. 최초 버퍼 생성 시 포지션과 리미트 값으로 초기합니다. 자, 품 메소드 호출해서 4, 60 지정하면 다섯 번째 옷에 60을 저장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옷에 지금 50이 저장되는데 이제 60으로 대체가 됩니다. 자, 그런 후 지금 다섯 번째 옷에 접근했으니까 포지션의 값은 여전히 0입니다. 다시 리와인드 메소드 호출해서 포지션을 0으로 설정합니다. while문 돌면서 출력하면 또 첫 번째 요소부터 차례대로 출력이 됩니다. 근데 마지막 요소의 값은 이번에는 60이 출력이 됩니다. 자, 100으로 바꾸면 실행하면 자, 100이 출력이 됩니다. 자, NIO에서 버퍼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NIO는 버퍼 기능을 미리 내장해서 제공하니까 버퍼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버퍼에 접근해서 빠르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5행의 품 메소드 호출하면서 4, 100을 전달했을 때 포지션과 리미트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면 지금 포지션은 0이고 리미트는 5입니다. 자, 그러니까 품 메소드로 실제 다섯 번째 요소에 데이터를 추가하더라도 포지션은 클리어 메소드 호출 시 원래 포지션 상태 0을 유지합니다. 지난 시간에 버퍼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입출력 장치와 버퍼 사이에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채널 클래스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버퍼에 저장된 데이터를 입출력하기 위해서 채널이 도입되었습니다. 채널 클래스입니다. 각각의 입출력 장치에 채널을 이용해서 작업합니다. 채널과 버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자, 버퍼. 자, 지난 시간에 학습했듯이 버퍼에는 입출력 시 사용할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한 상태에서 각각의 입출력 장치, 네트워크 파일에 데이터를 출력 시 채널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반대로 버퍼의 입출력 장치에서 데이터를 입력받을 경우 채널을 이용해서 버퍼로 데이터를 입력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파트 1에서 학습한 자바 IO와는 달리 NIO는 채널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입출력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채널을 이용해서 입출력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니까 파트 1의 자바 IO보다 훨씬 빠르게 데이터 입출력 작업을 수행합니다. 각각의 입출력 장치에 대해서 채널을 이용해서 버퍼와 입출력 장치에 대해서 데이터를 입출력하는데 파트 1에서 배운 자바 IO에서 입출력 장치 종류, 표준 입출력 장치, 키보드와 모니터. 자, 키보드와 모니터로 입출력할 때는
자바 iO에서 사용한 기능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채널을 이용해서 입출력하는 장치는 뒤에서도 학습하겠지만 파일과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입출력할 때 파일과 네트워크에 대응하는 채널 클래스를 이용해서 입출력 작업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입출력 장치 데이터베이스는 앞에서 학습했듯이 파트 1에서 배운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출력합니다. 그러니까 채널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경우는 파일과 네트워크 장치에 대해서 채널로 빠르게 데이터를 입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채널로 입출력할 경우에는 파일과 네트워크 입출력하는 경우만 알아두면 충분히 구현할 수 있습니다. 각각 파일과 네트워크에 채널을 이용해서 입출력하는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일에 대해서 입출력하는 파일 채널 기능입니다. NIO에서 파일로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경우에는 파일 채널 클래스를 이용합니다. 파일 채널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입니다. 파일 채널 클래스 객체 얻는 방법입니다. 파일 채널에 오픈 정적 메소드를 호출하거나 자바 iO에서 학습한 파일 인풋 스트림과 파일 아웃풋 스트림, 랜덤 액세스 파일 클래스에 get 채널 메소드를 호출해서 객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픈 정적 메소드를 호출해서 파일 채널 객체 얻는 코드입니다. 자, 파일 채널에 오픈 정적 메소드 호출해서 자, 입출력할 파일 패스와 파일명을 지정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을 지정해 줍니다. 오픈 메소드 호출하면서 지정할 수 있는 파일 채널 관련 상수들입니다. read, write, create new, append 자, 이런 상수를 지정해서 파일 채널에서 입출력할 파일의 여러 가지 속성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read는 읽기용으로 파일을 엽니다. write는 쓰기용으로 파일을 엽니다. create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새로 파일을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파일이 존재하면 그 파일을 사용하는 거고 존재하지 않으면 파일을 새로 생성합니다. create new는 무조건 새 파일을 만듭니다. 이미 존재하면 예외를 발생시킵니다. append는 기존 파일에 내용이 있으면 기존 파일의 내용의 끝에 내용을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append를 지정하지 않으면 파일로 데이터 출력 시 기존 파일의 내용을 덮어 써버립니다. append를 지정하면 기존 파일의 끝에 내용을 추가합니다. 파일 채널을 이용한 파일 입출력 예제입니다. 파일 채널에 오픈 메소드 호출해서 연동할 파일 경로와 파일명을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패스 클래스의 get 메소드 이용해서 경로와 파일명을 지정합니다. 자, 경로는 실행 클래스와 같은 패키지를 지정합니다. 입출력할 파일명 test.txt를 지정합니다. 자, 파일 속성을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create, read, write, test.txt가 해당 경로에 존재하면 그대로 사용하는 거고 존재하지 않으면 새로 생성합니다. read, write, 읽고 쓸 수 있는 기능을 지정합니다. 자, 먼저 파일에 데이터를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메시지 변수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자열로 초기합니다. 자, 바이트 버퍼에 allocate 정적 메소드 호출해서 버퍼 생성합니다. 자, 지금 사이즈를 20으로 지정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이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capacity 20인 바이트 버퍼를 흰 메모리에 생성합니다. 자, put 메소드 이용해서 문자열을 바이트 버퍼에 저장합니다. 자, 메시지 변수에 get byte 메소드 호출해서 문자열을 바이트 데이터로 변환해서 바이트 버퍼에 차례대로 저장합니다. 자, 플립 메소드 호출해서 포지션 속성을 바이트 버퍼의 첫 번째 요소로 위치시킵니다. 파일 채널에 write 메소드 호출해서 바이트 버퍼를 인자로 전달하면 바이트 버퍼에 저장된 문자열이 변환된 바이트 데이터를 파일로 출력합니다. 실행해서 test.txt를 열어보면 안녕하세요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test.txt에서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자, 바이트 버퍼 클래스의 allocate 메소드 이용해서 다시 바이트 타입 버퍼를 메모리에 생성합니다. capacity를 20으로 지정했습니다. 채널 클래스에 포지션 메소드 호출하면서 0으로 지정합니다. 파일 채널의 포지션을 0으로 이동시킵니다. 자, 리드 메소드 호출하면서 생성한 두 번째 바이트 버퍼를 인자로 전달하면 파일 채널이 지정하고 있는 파일에 대해서 리드 메소드 호출하면서 각각의 문자열을 바이트 데이터로 읽어와서 버퍼에 차례대로 저장합니다. 자, array 메소드 호출해서 버퍼에 저장된 데이터를 바이트 타입 배열로 리턴 받습니다. new 스트링 객체 생성하면서 바이트 배열을 인자로 전달해서 printLN 메소드 출력하면 바이트 데이터를 문자열로 변환해서 콘솔로 안녕하세요 출력합니다. 자, 그런 후 close 메소드 호출해서 파일 채널을 닫습니다. 파일 채널을 이용해서
파일에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예제를 살펴봤습니다. 파일 채널을 이용하면 파일에 대해서 입출력 작업을 따로 각각의 입출력 스트림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파일 채널에 리드, 라이트 메소드를 호출해서 버퍼에 데이터를 양방향으로 입력하거나 출력받을 수 있습니다. 자, 실습하기 전에 사선으로 끊었는데 리드 메소드 호출 후 플립 메소드 호출하는데 플립 메소드 호출 안 해도 실습 시 실행해 보면 정상적으로 콘솔에 안녕하세요가 출력이 됩니다. 플립 메소드는 지난 시간에 학습했듯이 포지션의 위치를 첫 번째 위치로 초기화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지금 실습 예제에서는 굳이 실행 안 해도 정상적으로 안녕하세요 출력합니다. 자, 섹션 02 밑에 EX01 패키지 파일 채널 테스트 잡아 파일 채널의 오픈 메소드 이용해서 입출력할 파일의 경로와 파일명을 지정합니다. 패스 클래스의 get 정적 메소드 이용해서 파일 경로와 파일명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파일 경로는 실행 클래스가 있는 똑같은 패키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출력할 파일명 test.txt 지정합니다. 파일에 대해서 작업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합니다. 자, create test.txt 파일이 없으면 생성을 합니다. read, write 읽고 쓸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합니다. 자, 지금 같은 패키지 보면 지금 파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test.txt로 데이터를 출력하면 test.txt를 새로 생성합니다. 자, 먼저 문자열을 파일로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메시지 문자열 변수 안녕하세요로 초기합니다. 바이트 버퍼에 allocate 정적 메소드 이용해서 20을 지정해서 capacity 20인 바이트 타입 버퍼를 생성합니다. 품 메소드 이용해서 메시지에 안녕하세요를 getByte 메소드 호출해서 바이트 데이터로 변환해서 버퍼에 차례대로 저장합니다. 플립 메소드 호출해서 포지션 위치에 리미트를 위치시킨 후 포지션은 0으로 초기합니다. write 메소드 호출해서 바이트 버퍼 인자로 전달해서 안녕하세요를 test.txt로 출력합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하면 F5 test.txt 생성됐습니다. 클릭하면 안녕하세요 출력합니다. 자, 이번에는 생성한 test.txt에서 파일 채널 클래스 이용해서 데이터를 버퍼로 읽어들여서 콘솔로 출력합니다. 바이트 버퍼에 allocate 정적 메소드 호출해서 또다시 capacity가 20인 바이트 타입 버퍼를 생성합니다. 파일 채널의 포지션 메소드 이용해서 파일 채널의 포지션 위치를 0으로 초기합니다. 자, read 메소드 호출해서 파일 채널이 가리키고 있는 파일 test.txt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생성한 바이트 버퍼에 차례대로 저장합니다. 플립 메소드 호출하면 포지션을 0으로 초기합니다. 자, 그런 후 바이트 버퍼에 array 메소드 호출해서 바이트 버퍼에 저장된 바이트 데이터를 1차원 배열로 리턴합니다. 자, new string 객체 생성하면서 바이트 배열을 인자로 전달하면 바이트 배열에 저장된 바이트 데이터를 문자열로 결합해서 콘솔로 출력합니다. 자, 실행하면 자, 안녕하세요 출력이 됩니다. 파일 채널을 이용해서 파일에 편리하게 입출력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능을 실습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바 iO에서는 파일 입출력 시 파일 입력 스트림, 파일 출력 스트림을 따로 지정해서 입출력 작업을 수행했는데 파일 채널을 이용하면 파일 채널이 버퍼와 파일 사이에서 입출력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므로 빠르게 파일 입출력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채널을 이용해서 네트워크에 대해서 입출력 작업하는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27행에 플립 메소드를 주석 처리 후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test.txt 자, 삭제하겠습니다. 자, 실행하면 안녕하세요 정상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패키지에 가보면 test.txt 정상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26행에서 채널에 리드 메소드 호출 후 플립 메소드 호출하는데 호출 안 해도 파일에 저장 후 정상적으로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와서 콘솔로 안녕하세요 출력합니다. 자, 파일 채널 java.nio 패키지 아래 채널즈 패키지에 위치합니다. 파일 채널 제공하는 메소드입니다. 오픈 메소드 두 개의
매개변수 가집니다. 파일 채널도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고 쓰기 때문에 자바 IO의 파일 인풋 스트림, 파일 아웃풋 스트림 같은 스트림 클래스처럼 리드 메서드, 라이트 메서드, 데이터 타입별로 리드 라이트 메서드 제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파일 입출력에 사용되는 파일 채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채널 기능. 자, 말씀드렸듯이 채널 기능은 파일과 지금 배우는 네트워크 연동 시 사용됩니다. 이번에는 네트워크 연동 시 사용되는 채널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켓 채널과 서버 소켓 채널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우리 파트 1에서 네트워크 부분에서 학습한 클라이언트와 서버 연동 시 사용하는 클래스, 소켓 클래스와 서버 소켓 클래스에 대응되는 채널 클래스들입니다. 소켓 채널과 서버 소켓 채널 등장 배경입니다. 기존 소켓이나 소켓을 이용한 I/O 작업의 최대 단점은 accept 메소드 호출 전까지는 모든 스레드가 블락킹 상태에서 대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네트워크에서 실습했듯이 자, 서버가 실행되고 있고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 서버에서 서버 프로그램 실행 시 서버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기 전까지는 서버에서 실행되는 모든 스레드는 블락킹 상태, 즉 대기 상태에 대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요청해서 accept 메소드 호출 전까지는 서버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든 스레드는 어떠한 작업도 수행하지 않고 대기 상태에 머무릅니다. 자, 그러니까 프로그램적으로는 어떠한 작업도 하지 못하니까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소켓 채널입니다. 자, 소켓 채널을 사용하면 난블락킹 상태로 네트워크 입출력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멀티 채팅 기능에 소켓 채널을 사용해 보겠지만 소켓 채널을 이용하면 요청을 하면 소켓 채널이 클라이언트와 연동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 외 다른 스레드는 지금 난블락킹 방식으로 동작하니까 다른 스레드도 실행 상태에서 자신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자, 서버 소켓 채널은 기존의 서버 소켓과 다른 점은 난블락킹 모드로 동작합니다. 그러니까 소켓 채널이나 서버 소켓 채널은 난블락킹 모드로 동작하니까 기존의 소켓과 서버 소켓처럼 블락 상태에서 대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트워크 연동 시 좀 더 빠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소켓 채널 객체 얻는 방법입니다. 소켓 채널에 오픈 정적 메시지를 호출해서 소켓 채널 객체를 얻습니다. 서버 소켓 채널 객체 얻는 방법입니다. 똑같이 서버 소켓 채널에 오픈 정적 메시지 호출해서 서버 소켓 채널 객체 얻을 수 있습니다. 뒤에 멀티 채팅 예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셀렉터 클래스입니다. 자, 셀렉트 클래스 기능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좀 새로운 개념이 많이 나오는데 뒤에서 실습하는 소켓 채널과 서버 소켓 채널을 이용한 멀티 채팅 기능 실습 예제를 해보면 지금 설명하는 셀렉트 클래스 기능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가능한 한 이론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실습 예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서버 소켓을 이용해서 클라이언트 요청 처리 시 문제점입니다. 블락킹 모드로 실행되는 소켓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가 접속하기 전까지 accept 메소드에 의해서 블락킹 상태에서 대기합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서버에서 서버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서버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가 접속 요청해서 accept 메소드 호출 전까지는 모든 스레드는 블락킹 상태, 즉 대기 상태에 머무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온 방법이 다중 클라이언트 요청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멀티 스레드 기능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 또다시 accept 메소드 호출 전까지는 모든 스레드는 블락킹 상태에 대기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접속한 클라이언트와 연동하는 스레드도 accept 메소드 호출 전까지는 블락킹 상태에 대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멀티 스레드로 동작하면서 각각의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멀티 스레드로 동작하면서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스레드 심화에서 했듯이 멀티 스레드로 동작해서 기능을 처리할 경우 문제점, 클라이언트가 증가할 경우 각각의 클라이언트마다 스레드가 생성되므로 서버에 부하를 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접속자 수가
갑자기 폭증하거나 많아질 경우에는 스레드 수가 갑자기 증가해서 서버에 부하를 주게 되므로 접속자 수가 많은 대형 시스템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도입된 게 소켓 채널과 서버 소켓 채널을 이용해서 각각의 클라이언트들의 요청을 non-blocking 모드로 처리합니다. 자, 셀렉트의 장점입니다. non-blocking 방식을 이용해서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하면 accept나 read 메소드 호출 시 더 이상 블락킹 되지 않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켓과 서버 소켓의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게 소켓 채널과 서버 소켓 채널인데, 소켓 채널과 서버 소켓 채널은 non-blocking 방식으로 동작하니까 더 이상 accept나 read 메소드 호출 시 다른 스레드가 블락킹 되지 않습니다. 자, 셀렉터를 이용해서 특정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하는 채널을 지정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멀티 채팅 실습을 하면 각각의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하는 소켓 채널을 생성해서 요청 처리 시 각각의 채널을 셀렉터에 대응해서 사용하면 또다시 동일 요청 시 셀렉터가 지정한 채널을 가지고 와서 요청을 처리함으로써 블락킹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각각의 클라이언트 요청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설명드렸는데 멀티 채팅 기능을 실습해보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셀렉터입니다. 셀렉터 객체 생성 방법입니다. 셀렉트 클래스를 이용하면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하는 채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셀렉트 클래스의 오픈 정적 메소드 이용해서 셀렉터 클래스 객체 얻어와서 셀렉트 객체에 대응되는 채널을 지정해서 동일한 요청 시 셀렉트 객체를 이용해서 지정한 채널에 접근해서 요청을 처리합니다. 실습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각각의 채널에 대해서 셀렉트 객체 생성해서 셀렉트 객체에 대한 채널을 지정했으면 자, 셀렉터를 등록해 줘야 됩니다.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셀렉터블 채널 클래스에 레지스터 메소드를 이용해서 등록합니다. 셀렉터를 레지스터 메소드로 등록을 하면 해당 셀렉터에 대한 고유 셀렉션 키를 리턴 받습니다. 자, 레지스터 메소드 형식입니다. 레지스터 메소드 등록할 셀렉터 첫 번째 매개 변수에 지정합니다. 두 번째 매개 변수는 각각의 셀렉터가 지정하는 채널에 대한 요청 작업을 상수로 지정해 줍니다. 뒷부분에서 멀티 채팅 실습을 하면 각각의 지정하는 상수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매개 변수는 등록할 셀렉트 객체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매개 변수는 클라이언트 요청 시 해당 셀렉터블 채널이 어떻게 동작할 것인지 설정 옵션입니다. 레지스트 메소드의 설정 상수들입니다. OP accept 서버 소켓 채널의 연결 수락 작업을 의미합니다. 셀렉터가 지정하고 있는 채널이 서버 소켓 채널이면 당연히 옵션 상수는 OP accept로 지정합니다. 셀렉터가 가리키고 있는 채널이 소켓 채널인 경우 OP connect로 지정하면 클라이언트가 연결 작업 요청 시 해당 셀렉터가 가리키고 있는 채널을 가지고 와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OP read, OP write는 각각의 소켓 채널에 데이터 읽기 작업, 데이터 쓰기 작업 요청 시 지정한 셀렉터가 가리키고 있는 소켓 채널을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 작업을 위해서 미리 레지스터 메소드를 이용해서 셀렉트 등록 시 각각의 작업에 대한 상수를 지정해서 미리 등록하는 겁니다. 등록한 셀렉트 객체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셀렉터블 채널에 등록된 셀렉트 객체를 사용하려면 셀렉트 메소드를 호출해서 사용합니다. 셀렉트 메소드를 호출하면 셀렉터블 채널에 등록된 셀렉트 객체들의 작업 수행을 준비한 후 작업 수행이 준비된 셀렉트 객체 수를 의미하는 값을 리턴합니다. 멀티 채팅 실습 시 소스 코드 보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는데, 자, 지금은 가능한 만큼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버가 있으면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 클라이언트가 요청 전까지는 서버의 모든 스레드는 대기 상태, 즉 블락킹 상태에 대기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면 서버 프로그램은 셀렉트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호출을 하면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할 채널은 셀렉터블 채널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채널이 지금 대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서 셀렉트 메소드 호출하면 처리할 수 있는 채널을 수행하는 스레드가 깨어납니다. 자, 그러면 깨어난 후 클라이언트 요청에 대해서 작업 준비를 수행합니다. 자, 그러면 메소드는 최종적으로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할 수 있게 준비된 셀렉트 객체의 수를 리턴합니다. 자, 지금은 전체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뒷부분에서 코드를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셀렉트 메소드 호출하면 클라이언트 요청에 대한 작업 수행을 할 수 있는 셀렉트 객체의 수를 리턴하는데 셀렉트 클래스에 selected keys 메소드 호출하면 각각의 채널에 할당된 selected key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객체를 해시셋에 저장해서 리턴합니다. 자, 그러면 해시셋에 저장된 selected key를 가지고 와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대해서 우리 앞에서 설정한 각각의 상수값을 체크해서 클라이언트 요청이 접속 요청이다 이럴 때는 OP accept를 가지고 있는 select 객체가 가리키고 있는 채널을 가지고 와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합니다. 반면에 클라이언트가 메시지를 송신했으면 당연히 OP 리더니까 OP 리더를 가지고 있는 select 객체가 가리키고 있는 소켓 채널을 가지고 와서 클라이언트가 전송한 메시지를 받아서 다시 다른 클라이언트한테 전송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상으로 네트워크 연동 시 사용되는 소켓 채널과 서브 소켓 채널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단은 이론만 설명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멀티 채팅 기능을 소켓 채널, 서브 소켓 채널 그리고 셀렉터를 이용해서 구현해 보면 어떤 의미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소켓 채널, 서버 소켓 채널, 셀렉터 기능을 이용해서 멀티 채팅 예제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채팅 서버 구현하는 예제입니다. 채팅 서버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접속마다 스레드를 생성할 필요 없이 소켓 채널과 서버 소켓 채널 그리고 셀렉트를 이용해서 접속하는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non-blocking 모드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존의 소켓과 서버 소켓 이용해서 멀티 채팅 구현 시 접속하는 클라이언트마다 스레드를 생성해서 메시지를 송수신해야 되므로 클라이언트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생성해야 될 스레드 수도 많아집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소켓과 서버 소켓 이용해서 기능 구현 시 클라이언트 접속 요청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모든 스레드가 대기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멀티 스레드로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스레드 수가 많아지면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킵니다. 자, 그런데 소켓 채널과 서브 소켓 채널, 셀렉트를 이용하면 접속하는 모든 클라이언트들에게 non-blocking 모드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니까 굳이 클라이언트마다 스레드를 생성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빠르게 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셀렉트를 이용해서 채팅 서버 구현하는 예제 코드입니다. 자,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해서 어레이 리스트에 접속 요청한 클라이언트와 연동하는 소켓 채널 객체를 저장합니다. 자, 저장 후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메시지 전송 시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된 소켓 채널 가지고 와서 각각의 클라이언트한테 메시지를 뿌려줍니다. 생성자, 자, 셀렉트 클래스에 오픈 정적 메소드 호출해서 셀렉트 객체 얻습니다. 서버 소켓 채널 오픈 메소드 호출해서 서버 소켓 채널 객체 얻습니다. 서버 소켓 채널에 config 블로킹 메소드 호출해서 폴스를 지정하면 논 블로킹 모드로 동작합니다. 자, 그런 후 바인드 메소드 이용해서 서버의 IP 주소를 바인딩합니다. 자, 레지스터 메소드 호출해서 서버 소켓 채널에 대한 셀렉트를 등록합니다. 셀렉션 키에 옵션 상수를 OP accept로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셀렉트에 대응하는 채널 서버 소켓 채널입니다. 서버 소켓 채널. 서버 소켓 채널은 OP accept, 즉 클라이언트가 접속 요청 시 접속 요청을 처리하는 서버 소켓 채널을 얻기 위해서 OP accept로 옵션 상수를 설정합니다. 자, 그런 후 스타트 서버 메소드 호출해서 서버를 실행합니다. 자, 스타트 서버 메소드입니다. 자, 메소드 호출하면 while true는 돌면서 서버에서 채팅 서버 프로그램은 요청을 기다리는 중 메시지 콘솔로 출력 후 대기 상태에서 클라이언트 요청을 기다립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이런 식으로 접속 요청을 하면 대기 상태에 있는 각 셀렉터에 대응하는 채널을 깨웁니다. 깨워서 클라이언트와 I/O 작업을 할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런 후 셀렉트 클래스 이용해서 selected keys 메소드 호출하면 I/O 작업을 할 수 있는 채널에 대응하는 셀렉터에 대한 키 목록을 리턴합니다. 자, 그런 후 이터레이터 메소드 호출하니까 채널에 대응하는 셀렉트의 키들을 이터레이터로 리턴합니다.
자, 다시 while문 돌면서 이터레이터에 has next 메소드 호출하면서 이터레이터에 키를 하나씩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키가 어떤 종류의 키인가를 체크합니다. 자, 체크하는 방법이 자, 앞에서 자, register 메소드 호출하면서 자, 셀렉터와 키의 옵션 상수를 자, 이런 식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OP accept냐, OP read냐, OP write를 체크해서 클라이언트 요청이 접속 요청이면 OP accept로 등록한 셀렉트에 대응하는 채널을 가지고 옵니다. 자, if else 부분에서 체크합니다. 키를 이용해서 is acceptable 메소드 호출하면 키의 종류가 OP accept인가를 체크합니다. 지금 클라이언트가 최초 서버에 접속 요청을 했기 때문에 while문 돌면서 가지고 온 셀렉션 키의 타입이 OP acceptable 이어야지 최초 사용자의 접속 요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while문 돌면서 is acceptable 호출했을 때 옵션 상수의 타입이 OP accept면 참이니까 accept 메소드 호출하면서 키를 전달합니다. 자, accept 메소드 호출했으니까 클라이언트의 접속 요청을 처리합니다. 채널 메소드 호출하면서 서버 속의 채널 객체에 얻습니다. 얻어와서 accept 메소드 호출해서 클라이언트의 접속을 허용합니다. 자, 그런 후 클라이언트와 연동할 소켓 채널을 얻습니다. 자, 그런 후 소켓 채널의 모드를 non-blocking 모드로 설정합니다. 다시 접속 요청한 클라이언트와 연동할 소켓 채널을 생성했으니까 다시 클라이언트가 메시지를 전송하면 지금 생성한 소켓 채널을 이용해서 클라이언트가 전송한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레지스터 메소드 호출해서 자, 이번에는 대응하는 소켓 채널에 대해서 셀렉트의 상수를 OP 리더로 설정합니다. 어레이 리스트 add 메소드 이용해서 소켓 채널을 저장합니다. 사용자의 최초 접속 요청을 처리한 후 다시 while toRoom으로 와서 요청을 기다리는 중 메시지 출력합니다. 자, 그런 후 접속한 클라이언트가 메시지를 전송하면 다시 select 메소드 호출해서 동일한 과정으로 select keys 메소드 호출해서 각각의 select key를 iterate 타입으로 얻습니다. 자, while toRoom 돌면서 자, 이번에는 사용자가 메시지를 전송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키의 타입이 is acceptable이나 아닙니다. else if로 가서 is readable이냐, 메시지 전송은 OP read 타입이니까 이번에는 read 메소드 호출합니다. 자, read 메소드 호출하면서 매개 변수로 키를 전달합니다. 전달하니까 이번에는 클라이언트가 전송한 메시지를 처리해야 되니까 채널 메소드 호출해서 접속 요청 시 생성한 소켓 채널 객체를 얻습니다. 자, 얻어와서 자, 이번에는 전송한 메시지를 수신해야 되니까 바이트 버퍼에 allocate direct 메소드 이용해서 버퍼를 생성합니다. 생성 후 리드 메소드 호출해서 클라이언트가 전송한 메시지를 버퍼에 저장합니다. 자, 그런 후 브로드캐스팅 메소드 호출하면서 버퍼를 전달하면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버퍼 내용을 전송합니다. 브로드캐스팅 메소드 버퍼를 전달하면 폼은 돌면서 어레이 리스트에 접근해서 각각의 클라이언트와 연동하는 소켓 채널 가지고 와서 write 메소드 이용해서 버퍼 매개 변수로 전달된 메시지를 뿌려줍니다. 메시지를 다 전송하고 난 다음에 버퍼의 내용을 클리어 시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계속 while toRoom은 돌면서 클라이언트가 접속 요청을 하면 if else if 부분에서 accept 메소드 호출해서 서버 소켓 채널에 accept 메소드 호출해서 접속 요청 처리 후 생성된 소켓 채널을 다시 register 메소드 호출해서 옵션 상수를 OP read로 설정해서 등록을 합니다. 자, 그런 후 클라이언트가 메시지를 보내면 자, 이번에는 while toRoom 돌면서 read 메소드 호출해서 접속 요청 시 생성한 소켓 채널을 가지고 와서 전송한 메시지를 버퍼에 수신 후 모든 클라이언트들한테 전송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하면 자, 첫 번째 클라이언트가 접속 후 메시지를 보내면 당연히 while toRoom 돌면서 read 메소드 호출합니다. 자, 그런 후 두 번째 클라이언트가 접속 요청을 하면 블락킹 상태에 대기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클라이언트가 전송한 메시지를 수신해서 모든 클라이언트한테 뿌려주는 동시에 다시 새로운 접속자가 접속 요청을 하면 accept 메소드 호출해서 접속 요청 작업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번에는 굳이 멀티스레드로 각각의 클라이언트의 요청이나 메시지를 수신하는 게 아니라 select를 이용해서
다른 작업을 하면서 새로운 작업 요청 시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멀티 채팅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클라이언트에서 메시지 수신하는 기능입니다. 셀렉트를 이용해서 메시지 수신 스레드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수신 스레드에서 셀렉트를 이용해서 논블락킹으로 서버에 메시지를 수신합니다. 서버의 기능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서 메시지 수신 시 똑같이 미리 셀렉트를 이용해서 서버에서 전송한 메시지 수신할 소켓 채널을 지정합니다. 자, 그런 후 클라이언트가 메시지를 수신하면 셀렉트에 대응하는 소켓 채널을 가지고 와서 메시지를 수신합니다. 수신 스레드입니다. 런 메소드 호출해서 스레드 실행합니다. 자, 지금 getSelector 메소드 호출합니다. 지금 NC가 채팅창 기능을 구현한 실행 클래스입니다. NIO 클라이언트 클래스입니다. 클라이언트 화면 기능을 하는 NIO 클라이언트에서 자, init 메소드 호출하면 지금 참조 변수 셀렉터가 셀렉터 타입입니다. 오픈 메소드 호출해서 셀렉터 객체였습니다. 지금 생략이 되는데 getSelector 메소드 호출하면 NIO 클라이언트에 참조 변수 셀렉터에 접근해서 셀렉터 객체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 getSelector 메소드 호출해서 셀렉터 객체 얻습니다. while문 돌면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메시지 전송하면 셀렉트 메소드 호출합니다. 똑같이 수신 작업을 할 채널을 깨웁니다. 깨운 후 셀렉티드 키즈 메소드 호출해서 각각의 채널에 대응하는 셀렉트들의 키를 리턴 받습니다. 똑같이 while문 돌면서 이터레이터 넥스트 메소드 호출해서 셀렉션 키 얻습니다. 키 참조 변수 이용해서 isReadable 메소드 호출해서 OP 리드인지를 체크합니다. 당연히 수신 스레드는 메시지를 수신하는 기능이니까 참여입니다. 참여니까 리드 메소드 호출합니다. 리드 메소드 호출해서 자, 리드 메소드 기능은 똑같습니다. 채널 메소드 호출해서 서버에서 메시지를 수신하는 소켓 채널 객체 얻습니다. 얻어와서 버퍼 지정 후 리드 메소드 호출해서 버퍼로 읽어드립니다. 그런 후 메시지를 화면에 출력합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수신 스레드는 서버와 동일하게 셀렉트를 이용해서 서버에서 메시지 전송 시 논블락킹으로 서버 메시지를 수신합니다. 화면 기능을 하는 실행 클래스입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전송하는 메시지는 실행 클래스에서 수행합니다. 자, 보면 init 메소드 호출하면 바이트 버퍼에 allocate direct 메소드 호출해서 버퍼를 생성합니다. select 클래스에 open 메소드 호출해서 select 객체 얻습니다. 소켓 채널에 오픈 메소드 호출해서 서버에 접속 요청합니다. config blocking 메소드 호출해서 false로 지정해서 non blocking 모드로 설정합니다. register 메소드 호출해서 select 기능을 op read로 등록합니다. 즉 메시지 수신 시 select에 대응하는 소켓 채널 객체 실행해서 메시지를 수신합니다. 스레드 객체 생성해서 스레드를 실행합니다. 메인 메소드 실행하면 최초에 콘솔로 ID 입력합니다. ID 입력해서 실행 클래스 객체 생성해서 ID 전달합니다. 전달하면 자, 여기는 좀 생략이 되는데 자, 그러면 채팅 프로그램 창이 화면에 실행됩니다. 자, 그런 후 채팅 프로그램에서 메시지 입력해서 전송 누르면 자, 여기는 지금 생략이 되는데 입력받은 메시지 가지고 와서 init 메소드 호출 시 생성한 소켓 채널의 write 메소드 이용해서 버퍼 내용을 전송합니다. 전송 후 다시 서버에서 전송한 메시지 받아서 다시 각각의 클라이언트 쪽으로 메시지를 뿌려주면 클라이언트의 수신 스레드에서 while true문 돌면서 select 메소드 호출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select 키 가지고 와서 키의 타입이 OP 리드인가를 체크해서 참이면 리드 메소드 호출합니다. 호출해서 키를 전달해서 채널 메소드 호출해서 클라이언트의 소켓 채널 객체 얻어와서 서버에서 전송한 메시지 리드 메소드 호출해서 버퍼에 입력 받습니다. 자, 그런 후 콘솔과 화면으로 출력합니다. 자, 실행 결과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ID 홈으로 실행한 경우, IDD로 실행한 경우 메시지 입력해서 엔터키 치면 서버 쪽으로 전송해서 다시 서버에서 메시지 받아서 각각의 클라이언트 쪽으로 메시지 전송하면 클라이언트의 소켓 채널이 받아서 화면에 출력합니다. 소켓 채널과 서버 소켓 채널 셀렉터를 이용해서 멀티 채팅 구현 예제를 살펴봤습니다. 이클립스에서 직접 코드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실습 전에 지금 책의 분량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생략을 했는데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메시지 전송하는 코드입니다. 여기 보면
액션 퍼폼드 채팅창에서 메시지 입력 후 엔터키 쳤을 때 이벤트 수행하는 액션 리스너의 추상 메서드를 구현해서 메시지 전송합니다. 자, 엔터키 쳤을 때 소켓 채널에 write 메서드 이용해서 입력한 메시지를 버퍼에 저장 후 write 메서드 호출 시 인자로 전달해서 서버로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자, 요 SC 참조 변수 화면 클래스에 선언한 SC 참조 변수가 소켓 채널 타입입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init 메서드 호출하면서 소켓 채널 오픈 메서드 호출해서 소켓 채널 객체 SC에 할당합니다. 자, 그런 후 화면에서 입력한 메시지 받아서 소켓 채널에 write 메서드 이용해서 메시지 전송합니다. 자, 섹션 03 밑에 EX01 패키지에 있습니다. 자, 먼저 서버 필드 셀렉터 클래스 타입입니다. 서버 채널 서버 소켓 채널 타입입니다. 자,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에 각각의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송수신 기능을 담당하는 소켓 채널 객체가 저장됩니다. 자, 생성자 셀렉트의 오픈 메서드 이용해서 셀렉트 객체 얻습니다. 서브 소켓 채널 오픈 메서드 호출해서 서브 소켓 채널을 얻습니다. 컴피거 블락킹 메서드 폴스 전달해서 논 블락킹 모드로 동작합니다. 바인드 메서드 이용해서 로컬호스트 주소를 서버 IP 주소로 바인딩합니다. 레지스터 메서드 호출하면서 서버 소켓 채널에 해당되는 셀렉터를 OP accept로 등록합니다. 자, 스타트 서버 메서드 호출합니다. 자, 호출하면 요청 대기 중 메시지 출력하면서 블락킹 상태에서 대기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접속 요청을 하면 셀렉터 메서드 호출해서 요청을 처리할 모든 채널을 깨웁니다. 자, 셀렉티드 키즈 메서드 호출하면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채널들에 대응하는 셀렉트의 셀렉트 키들을 리턴합니다. 자, 셀렉션 키 가보면 자, 추상 클래스 타입입니다. 추상 클래스 타입인데 여기 보면 각각의 셀렉트 메서드에 대응하는 채널에 여러 가지 속성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while true는 돌면서 각각의 셀렉션 키를 가지고 와서 클라이언트 요청이 최초 접속 요청이냐 아니면 메시지 수신 요청이냐를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 접속 시에는 키의 타입이 OP accept니까 is accept 메서드 호출하면 참입니다. 그러면 accept 메서드 호출하면서 키를 전달합니다. accept 메서드 보면 채널 메서드 호출해서 접속 요청을 처리해야 되니까 서버 소켓 채널 객체를 얻습니다. 자, 그런 후 accept 메서드 호출해서 접속을 허용합니다. 자, 그러면 요청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메시지 송수신을 담당한 소켓 채널 객체를 얻습니다. 자, 소켓 채널 객체를 얻은 후 다시 남 블락킹 모드 설정해서 메시지 수신 요청 시 처리를 해야 되니까 레지스터 메서드 이용해서 다시 대응하는 셀렉터 객체 지정해서 옵션 상수 타입을 OP 리드로 설정합니다. 자, 그런 후 어레이 리스트에 소켓 채널을 저장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접속 요청한 클라이언트가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과정으로 select keys 메서드 호출해서 iterate 얻어와서 while true를 돌면서 이번에는 메시지를 전송했으니까 키의 타입이 is readable 메서드 호출해서 참이면 read 메서드 호출합니다. 자, read 메서드 가면 클라이언트가 전송한 메시지를 수신해야 되기 때문에 소켓 채널 객체 얻습니다. 얻어와서 자, 버퍼 생성 후 버퍼에 read 메서드 호출해서 버퍼로 데이터 읽어드립니다. 그런 후 브로드캐스팅 메서드 호출해서 메시지를 접속한 모든 클라이언트한테 전송합니다. 폼을 이용해서 어레이 리스트에 각각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소켓 채널 객체 가지고 와서 write 메서드 호출해서 버퍼의 내용을 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클라이언트의 요청 시 각각의 요청의 종류, 즉 최초 접속 요청이나 아니면 메시지 수신 요청이냐를 지금 select 메서드 호출해서 각각의 요청에 대해서 while문 돌면서 동시에 처리하니까 훨씬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쪽에서 메시지 수신 기능하는 스레드입니다. run 메서드 호출하면 자, get selector 메서드 호출해서 셀렉터 객체 얻습니다. get selector 지금
NC 참조 변수. NC 참조 변수는 생성자 호출 시 전달되는 매개 변수에 초기화됩니다. 타입이 NIO 클라이언트. NIO 클라이언트는 화면 기능을 하는 실행 클래스입니다. 자, 보면 여기에 자, 참조 변수 셀렉트 있습니다. 여기서 자, 이니트 메소드 호출해서 셀렉트 클래스에 똑같이 오픈 정적 메소드 호출해서 셀렉트 객체 얻습니다. 자, 그런 후 레지스터 메소드 호출해서 소켓 채널에 대한 셀렉트를 OP 리드로 등록합니다. getSelector 메소드 호출하면 셀렉트 객체를 리턴합니다. getSelector 호출해서 셀렉터 참조 변수를 셀렉트 객체로 초기화합니다. 자, while문 돌면서 대기하다가 서버에서 메시지 전송하면 select 메소드 호출해서 수신에 필요한 모든 채널을 깨웁니다. selected keys 메소드 호출해서 채널에 대응하는 select의 키를 얻습니다. 똑같이 while true문 돌면서 selection 키 가지고 와서 메시지 수신이니까 is readable 메소드 호출해서 옵션 타입이 OP 리드인가를 체크합니다. 메시지 수신 채널은 당연히 옵션 타입이 OP 리드입니다. 자, 그러면 자, 리드 메소드 호출합니다. 리드 메소드 가서 똑같이 메시지 수신할 소켓 채널 객체 얻습니다. 자, 버퍼 생성해서 메시지 버퍼에 저장합니다. 자, 그런 후 메시지를 콘솔과 호출한 것으로 리턴합니다. NIO 클라이언트 화면 기능을 하는 실행 클래스입니다. 자, init 메소드 호출하면 바이트 버퍼 이용해서 allocate direct 메소드 호출해서 1024바이트의 버퍼를 생성합니다. 이 버퍼는 메시지 송신 시 사용하는 버퍼입니다. 셀렉터 객체 생성합니다. 레지스터 메소드 호출해서 셀렉터 OP 리더로 등록합니다. 수신 스레드 객체 생성해서 스레드 실행합니다. 자, 메인 메소드 실행하면 NIO 클라이언트 객체 생성해서 채팅창 화면을 띄웁니다. 보면 메시지 입력 창에서 메시지 입력 후 엔터키 치면 자, 입력한 메시지 가지고 와서 버퍼에 풋 메소드 이용해서 버퍼에 입력한 메시지를 저장합니다. 자, 버퍼는 아까 init 메소드 호출 시 생성한 버퍼 입력한 메시지 저장 후 자, SC 보면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쪽과 메시지 송수신 기능을 하는 소켓 채널입니다. 소켓 채널에 write 메소드 호출하면서 버퍼를 인자로 전달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메시지를 서버 쪽으로 전송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메시지 송수신 기능을 똑같이 소켓 채널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송수신합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서버부터 실행합니다. 자, 클라이언트 자, 실행하면 자, 이번에는 화면으로 채팅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 두 번째 클라이언트 실행하면 자, 두 번째 클라이언트 실행이 됩니다. 각각의 사용자 아이디, LE, 홍 표시가 됩니다. 자, 메시지 서버가 메시지 받아서 다시 접속한 클라이언트한테 메시지를 뿌려줍니다. 자, 서버가 일단 받아서 접속한 각각의 클라이언트한테 메시지를 뿌려줍니다. NIO를 이용하면 non-blocking 방식으로 빠르게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브레이크 포인트 찍어서 디버거 모드로 실행 시 최초 접속 요청 시 그리고 메시지 수신 시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35행에 브레이크 포인트 찍었습니다. 디버거 모드로 실행합니다. 자, 그럼 33행에 요청 대기 중 메시지 출력합니다. 메시지 출력 후 서버는 블락킹 상태에서 대기합니다. 클라이언트 실행해서 최초 접속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서버는 블락킹 상태에서 대기하다가 접속 요청을 하면 셀렉트 메소드 호출해서 모든 채널을 깨웁니다. 셀렉트 키즈 메소드 호출해서 채널에 대응하는 모든 셀렉션 키를 리턴합니다. 자, 지금 while문 돌면서 최초 접속 요청이니까 셀렉션 키 중에 op accept에 해당되는 키에 대해서 accept 메소드를 호출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자, 참이니까 accept 메소드 호출합니다. 호출하면 자 accept 메소드 이동해서 자, 설명드린 대로 최초 요청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소켓 채널 객체 생성 후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 후 리턴합니다. 자, 그런 후 다 수행 후 다시 요청 대기합니다. 요청 대기하면서 블락킹 상태로 빠집니다. 이번에는 클라이언트가 메시지를 보냅니다. 자, 메시지 보내면 다시 깨어나서 셀렉트 키즈 메소드 호출해서 키를 리턴합니다. 자, 이번에는 while문 돌면서 메시지를 수신해야 되니까 키의 타입이 op read여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else if로 가서 read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자, 그러니까 최초 exit 메소드 호출 시 클라이언트가 메시지 전송할 걸 대비해서 소켓 채널 객체 생성해서 op read 타입으로 등록 후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했으니까 클라이언트가 메시지 전송하면 read 메소드 호출해서 미리 등록한 소켓 채널을 가지고 와서 메시지 수신 후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메시지 전송 후 다시 복귀해서 또다시 대기 상태에서 대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기하다가 클라이언트가 접속 요청을 하면 while문에서 accept 메소드 호출합니다. 다시 다른 클라이언트가 메시지 전송하면 다시 깨어나서 read 메소드 호출합니다. 남블락킹 상태에서 교대로 수행하니까 각각의 다른 요청에 대해서 더욱더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NIO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NIO 좀 사용하기는 복잡한데 여러분들이 여러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다양한 작업을 빠르게 수행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웹 개발 시에는 자바 IO 기능을 사용해서 입출력 작업을 구현해도 충분히 다 구현할 수 있습니다.